자, 1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이론은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딥러닝 이론은. 더 자세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배울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 그 종류와 말하자면은 원리는 다 이제 공부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시간을 포함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그 직접 한번 개발을 해보는,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일 먼저 오늘 해볼 거는 인공지능 개발 환경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개발 환경,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니까요. 그 AI도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기계 학습으로 문제를 지금 그 해결할 때 다양한 방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당연히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그런 그 원리하고 알고리즘을 배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그 소위 머신러닝 파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면 뭐 의사 결정 트리라든지 또는 K 평균 알고리즘이라든지 선형 회귀라든지 또는 Q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다 그 머신러닝 분야고요. 그 모든 걸 또 그 신경망으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주로 우리는 지금 그 딥러닝에 관심이 많으니까 신경망으로 그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죠? 당연히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그 언어와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개발 환경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거창해 보일지 몰라도 이따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또 계속 쓸 건데 이 코랩이라는 환경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입니다. 개발 환경을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ID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개발할 때는 말하자면 그 컴퓨터 그 뭐죠? 그 키보드에다가 키보드로 그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 지우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위에 그 카피하고 무슨 뭐 실행시키는 방법, 뭐 버튼 뭘 눌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한두 번 경험만 해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를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데 그러면 언어는 뭘 쓸 거냐? 사실은 여러분들도 뭐 눈치를 채고 있을 거예요.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쓸 겁니다. 파이썬. 파이썬은 한 번씩 다 한번 그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제가 그 이전 수업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된 그 언어도 아니에요. 1991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왜 좋으냐? 사실은 이 그 파이썬을 많이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플랫폼 독립적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주로 윈도우 컴퓨터를 많이 쓰죠, 우리는요. 근데 윈도우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매cin토시 그 애플 컴퓨터도 있고요. 또 자주 여러분들이 접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리눅스라는 또 다른 그 OS를 쓰는 운영체제 컴퓨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다 동작해요. 좋죠. 그리고 또 인터프리터식. 인터프리터식은 뭐냐면 컴파일이 필요 없는 언어예요. 사실은 다른 언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이썬이 나오기 전에 C나 뭐 C++나 자바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아주 강력한 언어긴 언어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다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실행이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파이썬 같은 인터프리터식 언어는 그냥 타이핑하면 엔터 치면 실행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그리고 요즘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객체지향적인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뭐 쉽고 편하고 잘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그 쓰기 편하다 보니까 라이브러리, 모듈이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 기능들을 함수로 만들어서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뭐 덧셈, 뺄셈, 곱셈 이런 단순한 연산뿐만 아니라 컨볼루션이라는 연산 또는 RNN이라는 연산.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를 그냥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놔서 불러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그냥 함수를, 이름을. 아주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콜앱을 쓸 건데 우리가 이 콜앱이 뭔지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냥 나 쓸 줄 알고 되고 그러는데 콜앱은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온라인 상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코딩과 그것의 실행이 가능한 환경이거든요. 한번 또 늘 했지만 또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새 노트를 누르시면 되겠죠. 새 노트를 누르시면은 반드시 근데 그 뭐죠? 사전에 그 구글 계정은 있어야 됩니다. 구글 계정은요. 그래서 구글 계정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지금 근데 이미 그 한두 번 써봐서 익숙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소위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그런 기능을 그 여기 어디죠? 그러니까 그 인터넷상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고요. 이게 일종의 파일을 사실은 만들어요. 파일. 어떤 파일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제목이 있잖아요. 이건 파일 이름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my first 노트북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여기 확장자를 잘 보세요. 점 다음에 IPYMB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본 그 소위 주피터 노트북 또는 구글 콜앱에서 만드는 파일 이름은 항상 확장자가 이렇게 붙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IPYMB라고. 왜냐하면은 얘가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파이썬 노트북이고요. 여기다가 코드도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코드 플러스 하면은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셀이 생기고요.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셀이 생겨요. 그러니까 텍스트 셀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파운드 사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샵 기호라고도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저는 영어로 쓸게요. This is title이라고 한 다음에 Shift 엔터 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목으로 말하자면 문장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당연히 위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화살표를 올려볼까요? 이렇게 화살표로 하면 올라가고요. 여기 첫 번째 제목이고 더블 클릭하면은 계속해서 수정이 가능해요. 더블 클릭하면요. 그리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실행이 되고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줄 바꿔서 이번에는 별표, 그러니까 샵 기호 2개 한 다음에 today's practice라고 한번 하고 Shift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은 조금 작은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줄 바꿔서 또 그냥 뭐 이렇게 문장을 쓰면은 그 문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여기다 그림도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말하자면은 그 뭐죠? 링크도 넣을 수 있고요. 인터넷상에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문서상에 들어갈 거는 다 넣을 수 있어요. 또 만들어도 되고 또 만들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뭐죠? 그 파이썬 코드를 넣어서 그걸 실행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런데 이 그 파이썬으로 코딩, 그러니까 특히 딥러닝 같은 그런 그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안 쓰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이 몇 개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또 익숙해지는 게 참 좋은 게 있어요. 넘파이라는 거 있습니다. 넘파이. 요거는 그냥 아이콘을 가져온 거고요. 넘파이라고 읽어요. NUMPY. 그리고 pandas.라는 또 아이콘 요것도 있고요. matplotlib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파이는 보통 그 수치 계산, 그러니까 선형대소하게 사용되는 그런 그 벡터 연산들이 아주 편하고요.
판다스는 행렬, 그리고 데이터 처리 분석이 아주 좋아요. 얘는 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형적인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배웠죠? 정형 데이터, 마치 그 뭐죠? 엑셀 같은 거, 그걸 다루는데 너무 편해요, 판다스는. 그리고 매트플롯립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그 시각화, 그래프 그리든지 분산 그 플롯 그리든지 그런 거 할 때 너무 좋아. 이미지를 말하자면은 그 디스플레이한지 아주 편한 그러한 라이브러리니까 이거는 꼭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활용 방법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미 조금 전에 시작했지만 콜앱 익히기 순서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들어가는 방법은 콜앱.research.google.com으로 들어가서 처음 들어간 다음에 여기 새 노트 누르면은 새 노트, 이 노트가 주피터 노트북 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 셀이라고 부르는 플레이 버튼 옆에 있는 이게 파이썬 코드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파일 이름을 한번 바꿔봤죠. 확장자는 IPYNB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그럼 어디에 저장되는지. 왜냐하면은 작업을 했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어디서 못 찾을 수가 있잖아요. 한번 파일을 저장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저장. 저장 중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얘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얘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크롬 그 브라우저에서 그 자기 그 어카운트로 말하자면은 그 로그인 된 상태면 드라이브를 열어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드라이브 열어보면은요. 저는 뭐 이 드라이브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여기 방금 수정하면 이렇게 처음 거에 떠 있어야 해. 얘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보통 모여 있어요. 여기 보면 노란색 조그만 박스 폴더가 있잖아요. 거기 콜앱 노트북스라고 있죠. 그래서 가보면은 저는 좀 많은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이름을 My First 요거네요. My First Notebook 요거 있죠. IPYNB 그죠? 요거를 조금 전에 만들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얘가 다시 열리면서 콜앱으로 작성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다시 수정과 뭐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콜앱을 써가지고서 그 소위 딥러닝 말하자면은 그 코딩을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그게 어디 저장되는지도 이제 다 아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아무 때나 고치고 말하자면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만든 이 파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지금은 그냥 파이썬 코드 익숙하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익숙해져 볼까요? 그러니까 파이썬 쓰는 방법 뭐 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요 별 찍기 한번 해요. 오른쪽에 요런 별을 한번 찍어볼래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쪽에 별 하나, 두 번에 별 둘, 점점 쳐서 별 여기서는 뭐 이 그 뭐죠? 줄에 한 개가 있어서 저는 7개까지만 찍었는데 그 별을 쭉 크게 찍었다가 점점 작게 이렇게 마치 그 서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별이 찍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보자는 거예요. 그 입력을 사용자로부터 아예 입력도 받아가지고 최대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입력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히 프로세싱은 그 입력될 때까지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서 최대 수를 찍은 다음에 이때는 아마 for 문장이라는 걸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출력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이거를 스스로 짜는 무슨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아예 답을 지금 보여줄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요 답을 보면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면은 요게 답이에요. 요거를 아예 그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수 있게 해주면 편하긴 한데 그러면은 그 코드를 잘 안 읽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그림을 그대로 고수할 겁니다.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코드대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 저도요. 요거를 이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아이고 그리고 콜앱은 또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이렇게 두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좀 더 이거를
너무 컸었네요. 제가 코드는 좀 사이즈가 좀 너무 작았나?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를 첫 줄을 한번 해보겠어요. count, count, equal.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차례차례 한번 그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시죠? input이라는 그 함수가 있어요. 그 어디죠? 주피터 안에 사용자 입력받는 거예요. 그리고 input 함수에는 괄호에다가 여기다가 그 따옴표 한 다음에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써볼까요? 최대 별의 개수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어떻게?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창이 하나 살짝 열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콜앱에 코딩을 입력했을 때 실행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요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얘가 됐네요. 지금 제가 실행시킨 건 요거 input 아시죠? 그 파이썬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때 그래서 요 함수를 쓰면 이렇게 나와요. 최대 별의 개수 한 다음에 여기다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걸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얘가 입력을 받았다고 이렇게 탁 나오죠. 따옴표로 10. 근데 그 파이썬에서는 그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뭐예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문자열을 입력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 거는 그 정수로 이렇게 바꿔서 그 숫자의 그 의미를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가능해요. int라는 함수, 제가 바꿨네요. int라는 함수에 값으로 넣어주면 돼요. 요 값을. 입력받은 거를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번 해볼까요? 명확하게. 조금 전에 이걸요. into로 바꿔주겠다 한번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또 엔터 쳐볼까요? 이렇게 이거 쉬프트 엔터 쳐도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연습하면 좋아요. 이 플레이 버튼 누르기 귀찮으면 쉬프트 엔터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 배열의 개수를 10으로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10이 나오는데 이번엔 따옴표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정수로 얘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넣어놓느냐? count, count라는 변수에 넣어놓으라 이거예요. count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넣어라. 다시 한번 실행시킬게요. 그 다음에 또 10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냥 얘를 그냥 입력된 거를 그냥 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아니라 count란 변수에다가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 코딩을 한번 해볼까요? for loop를 한번 이제 써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다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셀을 바꿔서. 여러분 for loop 쓰는 방법 아시죠? for I in range라는 거는 그 어떤 숫자에 말하자면은 그 뭐죠? 폭을 얘기하는 건데 즉 시작점은 1로 해서 count 플러스 1. 사실은 이건 나중에 해볼까요? 1부터 4라고 하면 5라고 해볼게요. 1부터 5. 1,5까지.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해서 1, 2, 3, 4까지 얘가 동작을 해요. 1, 2, 3, 4까지. 그런 다음에 그걸 for 풀한 다음에 이걸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콜론 다음에 for는 콜론으로 끝나야 돼요. 항상. 프린트 i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i. 어떻게 돼요? 1, 2, 3, 4를 프린트하네요. 그죠? 1, 2, 3, 4를. for i in range 1부터. 그러면은 5 말고 count를 할까? count. 아까 우리가 기록해 놓은 거 있잖아요. 10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시키면은 1, 2, 3, 4, 5, 6, 7, 8, 9까지네요. 나 10까지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간단하죠? count 플러스 1 하면은 10까지 프린트를 하겠죠. 내가 원하는 거는 이 i를 숫자를 프린트하는 게 별을 프린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i 대신에 우리가 별표를 이거는 그 문자열이니까 따옴표를 바꿔서 해줘야 돼요. 그냥 프린트 해줘. 별만 10개 프린트하고 말죠.
별의 개수를 여기다가 프린트 해주자. 곱하기 i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처음에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프린트가 일어나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거꾸로 이제 이거를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9876543221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또 줄 바꿔서 여기다가 for를 하나 더 볼게요. J in range 바로 열고 거꾸로 이제 카운트 하려면요. 큰 숫자부터 시작해서 카운트 근데 이게 10이니까 10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10 빼기 1부터 그 다음에 어디 0까지 근데 이때는 거꾸로 셀 때는 거꾸로 몇 칸씩 움직일 건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1씩 9부터 0까지 마이너스 1씩 한 다음에 똑같이 프린트는 똑같이 해야겠죠. 아까 한 것처럼 별을 i개만큼씩 곱하기 i 프린트해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뭘 잘못했죠? i개 하면 안 되죠? j개죠, j개. 이 파라미터 이름을 바꿨죠? 그러면 따라 이렇게 아주 멋진 그 삼각형 모양의 그러한 별이 주르륵 프린트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걸 다 완성해서 다 성공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요 코드만 제가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할까요? 그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그 입력되는 걸 다른 걸로 쓰면 좋잖아요. 이걸 그냥 카피해 볼까요?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 컨트롤 V 잘못 썼네요. 여기다가 카피해 와서 여기다 최대 별의 개수를 물어보고 그 별의 개수만큼 프린트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물어보겠죠, 먼저. 5개만 할게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5개만 이렇게 하네요.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거는 그냥 코딩 연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딩 문법을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파이썬 코딩 어떻게 하는 거더라? for 루프 마지막에 콜론 해야지 뭐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다들 잘 하고 있나요? 네, 그죠? 너무 간단하니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자, 다시 우리 클래스로 들어가서 요번엔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요번에는 그 리스트 자료형 저장하기인데 입력받은 내용을 리스트 자료형으로 저장하는 건데 이건 뭐 일일이 뭐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고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냥 요 코드를 한번 보여줄게요. 요걸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입력하기로 해서 그 입력을 계속 하게 만들고 만약에 Q라는 그 버튼을 누르면 다 입력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그 입력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차례 한번 출력해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뭐 별건 아닌데 이것도 재미삼아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받는 것과 그 말하자면 출력하는 거 그것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몇 가지 기억을 되살리는 그러한 그 소위 작업이 필요한 건데 이 그 뭐죠? 리스트라는 게 뭔지 한번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목록이라고 그러죠. 목록. 이 파이썬에서는요. 이걸 리스트라고 불러요. 리스트 목록은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하면은 이게 리스트예요. 사실은. 이게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목록을 이름을 붙여 놓으려면 앞에다가 위시 밑줄 리스트. 그러니까 밑줄은 그 우리가 그 이 변수 이름의 일부로 쓸 수 있죠. 아래 여기 그 하이픈 아래 있는 거 쉬프트 밑줄. 그래서 얘가 이제 결국엔 리스트고요. 자, 그러니까 목록을 받을 준비가 됐고 여기다가 우리가 말하자면 무한정으로 많이 말하자면 동작하게 하려면 while 루프를 많이 써요. while tru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일 동안은 계속한 거예요. true일 동안은. 그러니까 true라는 값을 줬으니까 항상 사실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한정 계속해야 돼요. 쉬지 않고 똑같은 작업을. 근데 어떤 작업을 해놓을 거냐면 입력받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떤 입력?
우리가 일단은 여기는 웍이라고는 변수를 썼는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입력을 받을 건데 input 여기다가 그 말을 써볼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너무 길어지면은 골치 아프니까 안 보여서 그냥 짧게 끝낼게요. 그리고 종료하려면 Q 이것도 써놓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외웁시다. 종료하기 쉽 요거는 졸업하기 싶은 일 뭐 이렇게 안 보여서 제가 짧게 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Q를 하나 가르쳐 줄게요. Q는 그러니까 끝날 때는 Q라는 타이핑하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서 이게 다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는 if 만약에 work이 그러니까 들어온 게 사실은 Q라고 입력했거나 대문자 Q거나 또는 O와 work이 그냥 소문자 Q거나 하면은 어떻게 하래요? 끝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뭐냐면요. 이 while 루프가 무한정 돌지 못하고 그만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줄로 가겠죠? 어떻게 해요? wish 리스트에 거기다가 append 뒤에다가 붙이라는 겁니다. 뭐를 방금 전에 받은 그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그냥 맞아 거기다가 append 뒤에다가 덧붙이다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겠죠. Q라는 걸 누를 때까지. 그러면 다 끝났으면 Q라고 눌렀으면 나온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프린트 문장으로 내가 고등학교 뭐 문장을 쓰면 되겠죠. 내가 고등학교 졸업 스펠링인데 졸업 전에 하고 싶은 일 한 다음에 이건 뭐 재밌게 화살표를 이렇게 쓴 거고요. 그냥 자 이런 문장을 출력한 다음에 for를 써가지고 스펠링이 틀렸네요. 한글 for 아이템 한 아이템마다 어디서 위시 리스트 우리가 그 소위 그 목록을 가지고서 작업할 때는 목록을 그 for item in wish 이렇게 하면은 요거 한 개 한 개씩 가져다가 요 아이템에다가 말하자면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하면 돼요. 아이템이 끝날 때까지 그냥 알아서. 나머지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그 아이템이 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엔터 치니까 얘가 졸업하기 고등학교라고 썼구나. 졸업하기 싶은 일 뭐로 쓸까요? 저는 문장 쓰기 귀찮아요, 지금. 11111 엔터. 그리고 2222 엔터.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뭐 DF, DF, DFG 이런 거 하고 싶고. 그 다음에 Q를 한번 눌러볼게요. Q.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뭐래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하고 싶은 일은 11111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그거를 출력하는 이런 작업까지도 한번 해본 거네요. 그죠? 잘 워킹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연습한 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것과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거를 목록으로 리스트로 저장하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말하자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출력을 하는 거 순서대로 뭐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그 파이썬 코딩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돼도 신경 안 써도 돼요. 파이썬 코딩 하는 거는 워낙 우리가 하면 할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잘 코딩된 거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쓴 다음에 거기서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그냥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는 이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쓰는 것도 있는데요. 맵플롯립, 인구 정보에 대한 공공 데이터 수집해서 이거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좀 아까워서 조금 스킵을 하려고 해요. 근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 코드가 있으니까. 여기 www.mois.go.kr에 가면은 공공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공개되어 있어요. 인구 통계들이. 그래서 여기 그 조건을 말하자면은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자기가 선택한 다음에 그냥 다운로드 그 CSV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comma separated value라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줄 때 그냥 데이터를 그냥 뭉쳐주면 안 되니까 데이터, 콤마에서 콤마로 이게 구분돼서 주는 거예요. 그런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서울에 사는 뭐 인구수, 뭐 연령대별, 뭐 제주에 사는 연령대별 인구수, 뭐 이런 거를 플로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그 코딩으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 한 두 페이지로 나눠 있는데 사실 해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왜냐면 딥러닝이 더 급하니까 살짝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은 이런 게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딥러닝 관련된 파이썬 코딩을 직접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프레임워크라는 게 필요합니다. 딥러닝에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딥러닝을 하려면은 그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신경망을 만들려면은 설명을 들어서 하는데 그 노드가 있고 그 노드가 입력이고 노드 옆에 또 다른 입력이 있고 걔네들 연결해야 되고 그 연결할 때 그의 곱셈이 일어나야 되고 뭐 생각해보면 그거를 코딩을 하려면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만들 수 있게 아주 쉽게 함수로 해준 게 이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더 쉽게 또 그 상위에 이렇게 랩핑, 그러니까 그 포장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또 케라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텐서플로우는 그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더 좋은 거 만들고 싶어 하면서 그 페이스북에서 파이토치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쓰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근데 연구원들은 보통 파이토치를 많이 선호해요. 왜냐하면 좀 더 깊이 있게 그 디테일한 걸 다룰 수 있어서.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이게 훨씬 편해요. 텐서플로우가.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케라스랑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 서로 섞여서 쓰기 때문에 둘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텐서플로우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는 손글씨 숫자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쓴 숫자를 인공신경망으로 그 봤을 때 그게 무슨 숫자인지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라는 걸 써서 할 건데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하게 좀 길 수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필요 시에는 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쓰면 좋아요. 근데 몇 개 정도는 제가 그냥 어, 타이핑을 좀 하면서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사실 제일 처음에는 텐서플로우를 임포트 해야 돼요. 텐서 아까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쓰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텐서플로우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import tensorflow as tf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름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케라스를 가져와야 돼요. 케라스도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져와요. from TensorFlow에서 input keras 이렇게 해서 이걸 사용해요. 그래서 TensorFlow 안에 있거든요. keras는. 그래서 이 두 줄을 지금 제가 입력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numpy라는 거 쓴다고 input numpy as np 이것도 내부에서 np라고 쓸 거고요. 제가 이거 띄어쓰기 잘못했나요? 얘가 왜 놀랄까요? 아닌데. 또 매플롯립도 가져와야 돼요. import matplotlib.pyplot 그냥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는지는 좀 설명하려면 길고 이거는 안에서는 PLT로 해야지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요.
그럼 뭐, 그 타입하기 귀찮으면요, 여러분. 그 뭐죠? 이거는 지금 디스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 카피 앤 페이스트로 예를 들어서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돼서, 잠깐만요. 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도 가능해요. 요거를 저는 요건 카피해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그냥 그리고 우리 파이썬에서는 요거 뭐죠? 샵 기호가 커멘트 주석 처리를 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동작 안 하는 거. 그래서 설명을 쓸 때는 이렇게 샵 기호하고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했던 거를 똑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체크, 초록색 체크가 착 나오면은 아무 문제 없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숫자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를 사용할 건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그냥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볼게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롤 V, 역시 플레이 버튼 딱 눌러볼게요. 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 이렇게 확장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케라스의 데이터셋이라는 서브 모듈에 mnist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져와. 그래서 mnist라고 놓을 거야. 그 다음에 그 mnist.load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요걸 가져와요. 얘를 숫자들을 쫙 가져와요. 얘가. 그 다음에 근데 가져올 때 두 가지 정리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요 약속된 걸 따라한 거예요. 첫 번째 오는 거는 훈련 이미지, 두 번째 오는 건 훈련 라벨, 얘는 시험 이미지, 시험 라벨. 몇 개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읽은 다음에 제가 프린트를 한 거는 train image.shape 모양이 어떤지 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6만이네요. 6만 28, 28. 이거 뭐냐면은 6만 개 있다는 얘기예요. 28 바이 28 픽셀에 요 이미지의 픽셀 개수가 하나하나가 조그만 그런 이미지인데 28 바이 28로 돼 있어요. 그리고 라벨은 당연히 숫자니까 6만 개 숫자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게 무슨 숫자, 두 번째 게 무슨 숫자. 얘는 똑같은 건데 만 개를 따로 놔둬요. 왜냐하면 실험하려고 나중에 시험하려고 훈련시킨 다음에 요거를 유명한 데이터예요. 엠니스트 데이터, 엠니스트.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는 이런 흑백으로 된 숫자인데 이거를 하나씩 프린트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 과정을 한번 또 보여주는 건데 지금 트레인 이미지 쉐이프를 여기다가 지금 했는데 이거 어디 있죠? 코드 한번 해서 그냥 한번 요거는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줄이니까 트레인 밑줄 images.shap 하면요. 얘가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줘요. 6만 바이 28 바이 28이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또 length는 이거는 우리가 뭐죠? 리스트의 길이를 잴 때 쓰는 건데 len 여기다가 train 라벨 가져온 거 이것도 실행시켜 보면은 6만 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트레인 라벨의 값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트레인 밑줄 라벨즈 그냥 엔터 쳐볼까요? 쉬프트 엔터. 그럼 보여줘요 숫자. 첫 번째 거 5, 두 번째 거 0, 세 번째 거 4. 그 다음에 무지 많어. 6만 개니까요. 마지막에는 6, 5, 8 이렇게 가르쳐주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그 이미지의 라벨은 5인 거예요. 한번 그 숫자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알겠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25개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거는 그림 그리는 코드니까 나중에 뭐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되긴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플레이 하면은 이건 뭐냐면 트레인 이미지하고 테스트 이미지를 일단은 크기를 0과 1 사이로 바꾼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이 그려졌죠. 왜 그렸냐면 제가 for 루프를 써서 25개 이미지를 여기 트레인 이미지에서 가져와서 하나씩 그린 거예요. 5줄씩 5행을.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게 5라는 그림이네요. 여기 라벨은 제가 쓴 거고요. 5, 0, 4, 1, 9 이런 게 들어있대요. 이미지는 5, 0, 4, 1 이런 걸 가지고 학습시킬 거예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마다 라벨이 다 붙어 있죠. 지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직은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림, 그러니까 훈련 자료만 가져왔어요. 훈련 자료. 그죠? 자, 요번에는 그러면은 그 손글씨를 임식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뉴럴 네트워크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볼게요. 요건 카피해 온 다음에 제가 시간 입력하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컨트롤 V. 자, 이게 뉴럴 네트워크 만든 거예요. 신경망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요? 케라스.점 모델즈.점 시퀀셜이라는 이런 함수를 시작해서 그 안에는 리스트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괄호로요. 그다음에 첫 번째 엘리멘트, 두 번째 엘리멘트, 세 번째 엘리멘트를 이렇게 콤마로 연결했는데 거기다가 레이어 층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 요거는 독특한 경우죠. 왜냐하면은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냥 쓰면 안 되고요. 플래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28 by 28이라는 거는 2차원 어레이니까 그거를 한 줄로 쭉 펴요. 그러면은 28 곱하기 28이면 784거든요. 784 길이의 1차원은 벡터로 쭉 만들어져요. 그게 플래튼이에요. 왜냐면은 노드가 입력으로 쭈르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를 댄스라는 이름으로 히든 레이어를 만들어줘요. 출력층도 댄스로 만드는데 노드 개수만 써주면 돼요. 노드를 얘는 128개 그 우리가 배웠 그 뭐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왼쪽에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인데 얘는 출력이 10개인 거예요. 왜냐면은 10이라는 숫자, 0부터 9라는 숫자가 10가지잖아요. 그 10가지 중에 어느 거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불이 들어오게 할 거예요, 지금. 0이 들어오면 0번째, 1이 들어오면 1번째. 그렇게. 그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우리가 배운 적 없는 액티베이션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요. 아직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 이러면 벌써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델. 뉴럴 네트워크. 이제 훈련시켜야겠죠? 근데 훈련시키기 전에 딱 한 가지는 더 해요. 한 가지만 더 해요.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킬 건지, 그리고 그 잘못된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디폴트 방법을 써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디폴트를 써도 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최신 방법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란 최적화, 그리고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잘못된 거 로스 함수를 정의하고 요거는 그냥 결과값을 정확도를 좀 측정해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준비 작업이고요. 진짜 우리가 그 훈련시키는 건 아직 안 했죠. 자, 그런데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먼저 우리가 만든 게 뭔지 한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모델점 썸메리, 그러니까 모델이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정리해줘. 그리고 요거는 그 모델을 아주 그림으로 그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금.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우리가 만든 모델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요약본을 줘요. 지금 첫 번째 층은 레이어라고 그러죠? 플래튼이야. 두 번째 층은 댄스야. 노드가 128개야. 우리가 아까 그림으로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온 거고요. 요 밑에는 그래프 형태로도 제가 플로팅 해달라 그런 거예요. 여기 플롯 모델, 그래프 형태로. 그럼 이렇게 해줘요.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볼까요? 플래튼 인풋 여기 인풋을 하나 추가해서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네요. 그죠? 28 by 28에 들어가서 784로 바뀌고 784에서 128로 바뀌고 128이 10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럼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훈련은 좀 어려울까요? 한 줄짜리 코드예요. 참 실망스럽게도 고맙게도 모델.fit 이라는 함수를 돌리면 근데 누구를 가지고 훈련시켜요? 훈련 자료를 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얘가 트레이닝 이미지하고 트레이닝 라벨이 이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여기 FOX5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5번 반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플레이그라운드 할 때 왼쪽 위에 F4 숫자가 다다다다다다 바뀌면서 계속 학습했잖아요. 그 횟수예요. 근데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5번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여기에 테스트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지 계산해 하고 출력해 하고 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치니까 지금 F1 해가지고 얘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첫 줄 한 번, 두 번째 줄 두 번 훈련하고 있고, 세 번째 줄 세 번 훈련하고 있고, 네 번째 줄 네 번 훈련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훈련하고 있고요. 다 끝났으면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얘가 모델 이벨리에이트라는 함수를 써서 테스트 이미지와 테스트 라벨을 넣고서 한번 훈련해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 그러니까 훈련에 사용된 적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 테스팅 했더니 이 accuracy, 정확도가 얼마야? 라고 계산해줘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0.9769. 퍼센트로 바꾸면요. 97.69. 그러니까 거의 97%? 뭐 98%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2개만 틀리고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각적으로 봐야지만 조금 우리 또 성이 차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얘를 한번 직접 시각적으로 한번 예측을 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하피한. 이거는 프레딕트, 테스트 이미지를 갖고 프레딕션 한 다음에 결과값을 한번 출력해 본 거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또 알잖아요. 그 결과를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니까 틀렸네요, 하나. 9를 얘가 8로 이해했어요, 8로.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몇 번째 틀린 거예요? 보니까 이 i가 151번째인데 151번째 거는 틀렸네요. 152번째 건 맞았나? 152번째는 맞았네요. 테스트 5. 얘를 5라고 했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아마 만 개가 있으니까 2345개, 2344번째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려보면 7. 요거는 7로 딱 인식했네요. 그러니까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정확하다 그랬죠? 100개 중에 2개 정도만 틀리고 다 맞추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요 딱 3층 구조, 그러니까 2층 구조죠?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딱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우리가 배운 어려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인공신경망으로 한 건데 쭉 그냥 그 뭐죠? 픽셀들을 쭉 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하는데 그 이 신경 딥러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레이어가 엄청 깊어지는 거죠. 그죠? 얘가 층에 다음에 층 또 층 또 층 또 층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잘 동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인공지능 하나 말하자면은 그 숫자 인식기를 만들어서 실험하고 말하자면은 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 모델이라는 이름이 이미 저장해놨, 저장 한번 해놓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숫자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진짜 이게. 다음에는 이걸 좀 더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혹시 오늘 배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